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네. 그 일이 알고 싶다 간호사 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질문 이어서 가볼게요. 네. 간호사분들 직급이나 어떤 승진 체계 같은 게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뭐 수간호사, 네. 카리스마 있고 네. 베테랑 모습 그냥 그 한 분인데 네네. 혹시 그 안에도 디테일하게 좀 나눠진 게 네, 있다면 있습니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간호본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반 간호사가 있고요. 그리고 네. 그 위에 책임 간호사가 있고 그 위에 각 단위를 이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수간호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 위에 팀장님 그리고 제일 위에 이제 간호부의 수장이신 간호본부장님이 계십니다. 네. 되게 있어 보이네요. 네네. 본부장님. 네. 네, 이 호칭은 병원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네네. 대부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간호부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좀 많이 구분이 되어 있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범위를 넓게 네.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시겠는데요, 그러면? 그럼요. 실제 예전에는 이제 연차별로 어떻게 보면 승진이 그냥 오래 근무하신 분들 순으로 승진이 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요. 요즘은 그렇지는 않아요. 승진이나 뭐 승급을 위해서는 필요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요건들을 이제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자기 개발이라든지 또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네. 그러면 일도 사실 힘든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계속 개발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네, 있겠네요. 끊임없는 것 같아요. 그럼 본부장까지 네, 이렇게 능력 있고 의지 네. 있으신 분이 하셔야죠. 제가 간호본부 소속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네. 혹시 오해하시면 높은 직급이나 뭐 본부장 이런 걸 하셔야 대단하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일을 조금 더 관심 있게 계속 노력하는 사실 그런 부분은 가치가 있으니까 네, 맞아요.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네, 분당 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일을 하시는데 대형 병원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네. 아산병원이든 뭐 분당 서울대 여러 대학 병원들 네. 가고 싶다면 어떻게 채용이 되는지 좀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용 과정은 이제 보통 이제 4단계 아니면 이제 혹은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서류 전형이 있을 거예요. 서류 전형? 네,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자격증, 면허증 같은 거 제출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전형은 이제 필기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시험을 보는 병원도 있고요. 네. 아니면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병원, 그 조직 적합성이라든지 역량 평가를 하는 병원들이 있고요. 아니면 이런 것들도 섞어서 보는 병원들도 있어요. 그리고 실습 같은 것도 들어간다는 말씀이고 실습은 학교 다닐 때 하는 거고요. 네. 네. 이제 실습하는 걸 평가하고 그러지는 않는 네, 거죠. 네. 채용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필기 전형이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도 이제 1차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네. 2차, 3차 신층 면접까지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입사할 때, 삼성 이제 서울병원에 입사할 때 3차 면접까지 봤던 기억이 있고요. 이 과정들을 다 이제 거치고 나서 패스를 하게 되면 채용 신체 검진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진짜 거기서까지 이제 통과를 하면 이제 그 병원에 신규 간호사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것 같은데 어렵나요? 경쟁률이 많이 높나요? 이제 선호하는 병원들, 소위 말하는 빅5 병원들은 굉장히 경쟁률이 높은 빅5라고 하면 어떤 병원? 삼성 서울병원이라든지 서울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또 서울성모, 그리고 세브란스병원 이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가 빅5라고 하는 병원들이에요? 대부분 소위 이제 말하는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 보면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크고 유명하고 근데 인지도 꼭 높은. 그렇죠. 근데 뭐 꼭 그렇다고 다 큰 게 좋은 건 아니고요. 각 병원의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제가 요즘은 병원들이 유튜브 채널도 많이 개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영상들을 찾아보고 본인하고 이제 비전이나 이념이 맞고 또 복지 혜택이나 연봉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서 네. 본인이 가고 싶은 병원을 정해서 나중에 준비를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도 좀 가까워야 되고. 네, 그것도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좋아요. 네, 복지 네. 혜택도 중요하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네. 간호사를 해오시면서 전 시간에는 사실 매력과 장점 네. 이런 부분에 대해 보람에 대해서 네. 여쭤봤는데 되게 힘들다, 어려웠다 음. 이런 에피소드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간호사가 너무 좋은데 단점 이런 것들이 있다. 한 3가지 정도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순간순간 힘들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병동에서 일을 할 때는 사실 병원이 환자의 치료가 목적이잖아요. 네. 저희 간호사들이 병동에서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합니다. 이제 의료진들도 다들 마찬가지일 텐데 저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고 케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사망을 했던 케이스가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제가 혹시 잘못한 게 없나, 좀 더 잘해드릴 걸 그랬나라는 자책감도 많이 들고요. 특히 제가 이제 병동에 이제 소아들도 이식 환자들이 입원했었는데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안 좋아지는 케이스를 보면 진짜 이모 마음, 엄마 마음으로 네, 며칠 동안 잠 못 자고 이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구분할 수는 없지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네. 소아들이 그런 경우를 겪는 걸 보면 맞아요.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네. 와닿는데요.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닐까? 네. 내가 소홀하진 않았을까? 네.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네. 그런 부분은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네. 그거 말고 좀 더 외적으로 간호사라는 직업의 단점하면 네, 아까 장점에서는 왜 연봉은 일단 단점 네. 아니고요. 취업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반대로 사직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사직률이 높다. 네, 네네. 힘들기 때문에 사직을 하시거나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는 업무 강도가 굉장히 세요. 예. 네,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감정 노동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 스스로 이제 멘탈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실제 오랫동안 임상에 근무하기 힘들고요. 이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또 사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두 개가 연결이 되네요. 그럼요. 또 세 번째는 아무래도 다들 알다시피 교대 근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대 근무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나이트 야간 근무를 하다 보면 네. 몸이 많이 망가져요. 망가지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병동에 일을 하면서 사실 나이트 근무가 제일 힘들어서 이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또 사이클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불면증도 생기고 몸도 지치고 그러면서 또 마음도 지치고 이러면서 저도 이제 경력직으로 지금 상근 근무를 할 수 있는 이제 병원으로 이직을 했는데요. 네. 교대 근무를 하더라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네, 마련이 돼요. 저도 사실 군대에 있으면서 네. 야간 근무를 서는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통밤을 해야 되는 그 말씀하신 나이트 근무.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게 하루를 그렇게 나이트 근무를 하면 다음날 조금 쉬고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한 2, 3일 여파가 젊은 나이인데도 그랬는데 네. 경력이 좀 더 쌓이면서 나이트 근무를 하게 되면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직률이 높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상근제 근무를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든 나이트 근무랑 뭐 다른 일들 좀 하셨다면 충전하는 기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겠네요. 네. 네. 이 간호사라는 직업이 사실 너무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사실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또는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거잖아요. 네. 이 간호사가 지금은 좋은 점도 많은데 앞으로는 매력이 있나? 전망이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한번 추천하실 만한 직업인가? 네. 제가 이거 날씨로 말씀드릴게요. 날씨요? 날씨로 말씀을 드리면 화창함, 맑음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따라라라. 맞나요? 일어나서 다들 아실 거예요. 저희 나라도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면서 노인 네.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요즘 4차 산업 하시는데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발맞춰서 저희 보건의료계도 ICT 분야하고 연계를 해서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간호사들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간호사들의 역할도 뭐 연구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로 해서 다각도로 이제 다변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기계가 대체하거나 뭐 이런 부분보다 직접 사람을 상대하면서 뻗어나갈 네, 수 있는 네. 영역이 더 네, 넓어지고 네.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더 많이 필요하답니다. 네.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사양이거나 혹시나 좀 안 좋은 직업이 되지 네. 않을까라는 걱정보다는 네.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간호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사실 많잖아요. 아까 네, 말씀드린 네. 것처럼 고등학생들 특히 네. 뭐 거의 2, 3일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네, 많더라고요. 그 학생들에게 간호사가 되려면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하거나 마음가짐 더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 참 좋습니다. 훨씬 더 나중에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편할 거예요. 재미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인간관계를 잘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잘 적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관계. 네. 그렇죠. 네, 저도 솔직히 학교 다닐 때 친구들 고민 상담 굉장히 많이 해줬거든요. 네네네.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간호사가 실제 병원에서 환자들, 보호자들 그리고 의사들 그 외에 이제 병원에 이제 일하시는 여러 직종들하고 이렇게 상호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잘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굉장히 잘 적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책임감이 강하신 분들, 책임감. 네, 네.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환자들을 케어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봉사정신, 희생정신이 좀 투철하신 분들이 오시면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요즘에 취업률이 높다, 뭐 연봉이 세다, 네네. 예, 또 간호사의 이제 이런 저희 처우가 많이 개선되고 이래서 선호도가 높은데요. 그런 이유만으로 오시는 분들은 실제로 병원에 오래 일을 못하고 그렇죠. 나가시는 아까 분- 말씀하신 네, 사직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간호사라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이 있어야지 또 오랫동안 예, 그 종사를 할 수 있고 또 간호계가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네. 정말 딱 뼈를 때리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인간 사실 어느 직업에서나 다 중요하고 맞아요. 네. 한 부분일 텐데 사람과의 네. 관계가 사실 거의 대부분인 일이다 보니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게 중요하다. 네, 지금 인간관계를 잘 맺는 연습부터 네, 하셔야 하시는 될 거지? 것 같고요. 예, 네. 물론 이제 잘 하시는 분들만 이제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럼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예쁜 따님이 두 분이나 또 네.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간호사 내 자식들에게 권할 만한 직업이다? 아니면 다른 일 했으면 좋겠다. 이 질문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정말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 네. 솔직히 제가 22년 차 간호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일을 하면서 보람되고 뭐 뿌듯할 때도 많았지만 힘들다. 또 그리고 이제 사직하고 싶다. 사직서를 몇 번을 이제 마음속으로 정말 많이 수백 번을 썼어요. 이렇게 힘든 직업인 걸 알기 때문에 네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쉽게 권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대신에 내가 꼭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때는 적극 밀어주실 적극적으로 생각이. 밀어줄 생각입니다. 네, 너무 네, 간호사라는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되게 쉽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직업인데 사실 들으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 라고 느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고 친절하게 네. 설명을 해주신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인상에 깊게 와닿았던 부분은 인간관계. 네. 네, 그리고 전사. 되게 그만큼 연봉도 충분하다고 표현하면 너무 웃기죠. 네.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게 받고는 있지만 충분히 그 정도를 받아야 되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싶은 말씀 네. 있으면. 이 자리에 이제 초대를 해주신 이성종 선생님하고 이은경 선생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저도 진짜 오랫동안 이제 임상에 근무를 하면서 솔직히 제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되돌아볼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간호사라는 제 직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리라 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드신 분들이 일선에서 저희 코로나 환자분들을 돌보시는 간호사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께 같은 동료로서 또 같은 시민으로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표하고 싶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 간호사로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저희 어린 두 딸의 힘이 큽니다. 제가 힘들고 그만두고 싶고 이럴 때마다 또 저희 두 딸이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네. 하은이 채은인가요? 네,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진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